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4시 15분에 YTN과 단독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당심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일단 구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또 심상정 후보 이렇게 사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죠. 넉 달간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리게 된 겁니다. 본선 무대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특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희석 특보께 먼저 여쭤볼까요? 자,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6% 정도 포인트, 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 정도의 차이로 이길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일단은 당원이 급증한 상태에서 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당원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많은 표차가 나기를 기대했으나 어쨌든 이 정도 표차면은 어느 정도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가 47.85, 홍준표 후보가 41.50, 6%포인트 차인데 당초 두 자릿수 차이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당 캠프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렇게 내다봤는데 예상보다는 더 좁혀진 겁니다. 여론조사가 50% 반영된 선거 제도였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ARS로 하느냐 아니면 면접조사를 하느냐의 여부도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대국적 견지에서 많은 양보를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의 수치가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은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최종적으로 누가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워낙 이제 이 선거 막판으로 치닫을수록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원 투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했고요. 이 여론조사는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박빙이라고 봤는데 어찌되었건 좀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자꾸 홍준표 후보에게는 뭐 공세를 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를 한다고 하셔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실 홍준표 후보는 뭐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양평 땅에 뭐 800억의 수익이 있거나 이런 이 의혹들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홍준표 후보도 어찌되었건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겪으면서 또 여러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보다 많은 어떤 의혹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뭐 주 120시간이라든지 전두환 씨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에게 너무 공세의 빌미를 너무 많이 주셔서 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론조사만큼은 48%를 넘긴,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차이는 10%가 넘었고 당원조사에서 22% 정도 이기시면서 좀 신승을 거두셨는데 그 부분은 잘 또 염두에 두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앞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보수심장 지금 대구를 찾았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을 만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TK 지지 기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경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이 후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지역 언론 중에 혹시 한분 지역 언론 물론 TK는 이제 보수 출발입니다만 역대 민주당에 당선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영남에서 상당한 수를 했습니다. 고향 표심 전망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향 표심 전망. 고향 표심. 저는 대구 경북이 저의 출생지 또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라서 지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영남,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합리적이고 또
정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대구 경북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누가 더 실력이 있을지 더 성과를 낼지에 더 관심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은 권한으로 큰 성과를 내왔고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대구 경북 역시도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적을 낼 게 누군지를 판단하면 저에 대한 지지가 상당 정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의 그 역량을 설명드리고 또 대구 경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 초과세수를 계산 지역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들으신 대로 윤석열 후보 선출을 축하드리고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K 지역으로 해서 누가 실력이 있는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특보님, 네. 이재명 지사의 축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상대당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예. 뭐 이례적으로 축하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예.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후보의 허물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허물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허물 그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 비전 그리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윤희석 특보께는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48.11%를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7.94%,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잖아요. 네. 이 여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이 여론에서 예. 저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마 주된 질문의 내용일 텐데 예. 그것에 답하는 분들은 저희 지지자들도 있지만 예.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선 전체를 볼 때 1순위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비호감도가 가장 적은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표의 대표성 그것을 볼 때 결코 올바른 결정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 그것은 심각한 민심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꼭 고쳐져야 한다. 저는 그럼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나온 이 국민 여론조사가 민심의 왜곡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심의 왜곡이 아니라 예. 질문 자체가 저희 지지층이 답변하는 것과 저희 지지층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국민 여론조사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국민 여론조사를 더 얻기 위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더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디에 더 포인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늘 지적을 받지만은 젊은 층에서 저희에 대한 지지가 좀 적다. 또 중도층에서 저희에 대한 지지가 였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 앞으로 저희가 더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그분들께도 확실한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태 의원님, 오늘 그 민주당 대선 그 전당대회와 달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나머지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깨끗이 승복한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경선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도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제도는 이 원샷 경선이고요. 예. 저희는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경선이기 때문에 또 이 결선 투표에 근접해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해석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뭐 흥행이 역대급 흥행이라고 하시지만 흥행 참패 아니었습니까? 사실 56만 명의 당원 중에서 36만 명
소위 63% 정도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20만 명 중에 150만 명이라는 68% 정도가 더 오히려 비당원까지 포함해서 더 높은 수치, 더 넓게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더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어제부로 이제 중앙선대위 인선 2차 인선까지 진행이 됐고요. 1차 예. 인선, 2차 인선 이제 순차적으로 인선이 되면서 이미 이제 저희 선대위 사무실 선대위 사무실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를 막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대위 선거 과정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좀 약간의 다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그리고 현역 의원님들은 당연히 원팀을 이뤄서 선거를 치르라 보고요. 예. 방금 윤희석 그 특보께서 자꾸 이제 역선택 우려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역선택으로 여론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혹은 이 역선택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사실 예. 그 영향은 미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특보님. 앞서 그 승봉연설을 보니까 백의종군하겠다. 홍준표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동 이제 선대위를 꾸리려면 적어도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직책과 직위가 어찌 됐던 간에 같이 경쟁하셨던 후보들께서 선대위에 같이 동참하셔서 소위 말하는 원팀이 된다는 모습처럼 저희가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도 후보께서 또 원희룡 후보께서 세 후보의 후보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민주당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네, 원팀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그 예.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이 대열에서 누락이 되거나 빠지거나 뭔가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예.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한 팀이 돼서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합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수락 연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언급됐더라고요. 들으셨죠? 네. 예. 왜 전임 장관들 언급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 환경이 예.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던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던 그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심에는 조국 사태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혀 정치와는 관련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윤태 의원님, 그 법치와 공정, 상식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사실 현 정권을 바로 겨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께서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오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갈 때는 뭐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검 중수이과장을 하시면서 예. 대장동 사건을 이 무혐의로 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셨죠. 중앙지검장의 몇 계단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까지 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셨습니다.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수습 후보가 이 당이 없어져야 된다라고까지 발언하시면서 여러 설화의 영매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법치 공정 전 중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예. 이 얼마 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징계위원회 법무부의 징계 결과가 정당하다. 판사 사찰과 이 채널A 수사 방해 혹은 감찰 방해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부인과 장모 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정을 위해서라면 저도 대통령 후보라면 가장 먼저 국민보다 더 먼저 그 공정함을 위해 수사하시던 그 공정한 만큼 수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거나 그럴 의사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물론 이 대선 후보를 이미 하셨고 당대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번 경선에서는 별다른 큰 실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 상승세를 맞힐 만한 실버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골문을 위협하긴 하시는데 골망을 흔드시진 않아서 예. 좀 아쉽긴 했는데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이 망언과 어떤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언급을 했던 것이지 홍준표 후보 소식이 뭐 장모나 이 부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윤희석 특보께서도 아마 아시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예. 그 부분 없었기 때문에 말 안 했던 것이지 예. 저희가 뭐 도와주거나 또 윤석열 후보를 특히나 뭐 이 공세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그래도 저희 후보가 선출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축하 얘기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낱낱이 막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제가 예.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는 축하는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아시라고 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정치 공세는 잘 기억했다가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네.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여론상 정권 교체 여론이 50% 이상이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은 40% 이하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은 진영의 대결이어서 네.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정권 교체 비율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수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후보 개인에 대한 판단,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격차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메워지는 과정이 결국 국민과 저희 후보 그리고 저희 당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최근에 어떤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당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선택에 좀 더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때 더 편리하시리라 보는데요. 예. 국민의힘의 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유보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너무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398 후보라고 비판받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소위 이 국민의힘 당원 비율이 이 50대 이상 당원이 65%가 됩니다. 50대, 60대, 70대가 20대, 30대, 40대의 당원 비율 35%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 여론조사는 이 여러 가지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2030 세대만 해도 전체 인구의 35%, 40대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습니다. 이 완전히 왜곡된 당원과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뼈아프게 생각하시면서 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한 2030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 청년의 출발 자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뭐 차례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차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30 세대의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좀 더 높았잖아요. 각종 그랬죠. 여론조사에서. 예.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희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가 2030한테 소위 말해서 다가갈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가졌던 뭐 앵그리 홍이라든지 홍카콜라라든지 이런 젊은 층이 좀 좋아할 만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던 반면에 검찰총장 딱 그만두고 정치에 오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어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뭔가 이분들에게 가슴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겠다. 결국은 정책일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젊은 층도 열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유념을 하겠고 저희한테 조언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자면 대장동 의혹, 측근 의혹, 사생활 문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조언 드립니다. 2030의 마음이 떠난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닐 겁니다. 이 소위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 과정에서 젊은 당대표를 무시하고 그것도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호남행을 결정했던 당대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당을 통보하셨거든요. 이 정말 정당 사상, 역사상
이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에게 입당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당하는 방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당 행사나 여러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 대표에게 혹은 당 지도부와 과연 그만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는가 이 부분은 먼저 반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2030 당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더 원만하게 당내에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벌써부터 아주 치열하게 서로를 공격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칭찬보다는 공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우리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죠. 연결해서 윤석열 후보 소감 그리고 각오를 듣고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 최종 확정됐는데요. 자, 전당대회에 마련된 YTN 중계석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나와 계십니까? 네, 윤석열입니다. 네. 윤 후보님, 먼저 네.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택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초박빙 판세일 거란 고맙습니다.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결과 네. 스스로 어떤 점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여튼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예. 하여튼 변함없이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것이 예. 제 능력보다도 그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다. 어쩌면 당심의 승리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흐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그런 또 합리주의와 이런 포퓰리즘의 그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국민들께서 크게 호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네. 오늘도 얘기하셨고 지난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뼈아픈 심판은 윤석열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오셨고요. 또 실제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보낸 주체가 문재인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본선은 반문재인 정서로만은 힘들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예, 윤석열만의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필승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의 후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기존의 그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한들 예. 그걸 누가 믿겠으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변신해봐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먼저 본선 무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어떤 일이든 그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주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추진력. 네. 그리고 약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약점은 옳은 일을 추진해야 되고 예. 또 현실성 있는 걸 추진해야 되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 그게 큰 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 선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쟁보다는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국민들 앞에서 펼쳐지는 예.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당연히 해야 되죠. 예, 저도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공정하고 정직하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셨는데 네. 6% 포인트 정도 차가 났더라고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뭐 캠프에서는 두 자릿수도 차이로 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왔었는데. 글쎄 저는 뭐 그 예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전혀 예상은 하지 않았고 승리할 네, 것이라고 수치는 확신하셨습니까? 예상을 안 했고요. 예, 예. 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 방문하고 만나 뵈면서 예. 그 지지 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승리는 제가 승리에 대한 확신은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게 뭐 어느 정도 비율로 승리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저도 예상을 뭐 하지 예측을 하지 않으셨군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선 다 끝나고 홍준표 네. 후보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관심을 끌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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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후보들과 원팀이 돼서 내년 대선 네.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뭐 당연히 저는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또 세 분 다 우리 당에서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고 예, 예. 또 저도 세 분 다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 과정도 TV에 보일 때는 좀 격론을 벌이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작 전이나 끝이나 아주 어떤 그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후보가 안 됐더라도 예. 저 역시도 정말 그 우리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들께서도 다 저하고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락 연설문 저도 들었는데요.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걸 준비해둬야 된다고 해서 예. 한 예. 이틀 정도 근데 뭐 일정이 또 바빠서 예. 좀 저녁 때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마지막 그 말이 분노, 분열, 약탈의 정치 끝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을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예. 정상화 안 되고 비상식과 또 법치를 벗어난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 자체가 약탈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이 수락 연설문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뭐 문재인 그 정부의 그 소위 내로남불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급을 하신 거군요.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네네.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을 봤다. 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예. 제가 예. 지금 뭐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움직일 때 또 그 불법에 대한 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인사권이라는 것으로 봉쇄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또 뭐 이준석 대표 양측 모두 지금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은 혹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이 공당의 대표시고 예, 예, 또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 예, 이분이 대선 출마를 하자마자 정치인들이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그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예, 예, 안 대표님도 자신의 그 대선 출마의 명분과 또 그 존재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많은 보여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책임 의식과 또 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틀에서 야권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인 저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같은 정치인끼리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 경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20, 30대 젊은 층 홍준표 의원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회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홍준표 후보님도 우리 당의 후보고 예. 어찌됐든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당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고 또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할 것인지 우리 홍 후보님께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내년 3월 9일 0시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 없을 만큼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회 없이 뛰어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윤석열 후보와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장경태 의원님, 자 오늘 윤석열 후보 인터뷰 내용 중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일단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권한을 남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앵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예. 이 민생 현안, 노동 이슈, 또 역사 의식이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미 주택 청약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거며 사실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식품 발언도 있으셨고요. 또 주 120시간 하루에 20시간씩 정말 2시간 자야지만 주 6일 근무해야 120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 예.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역사의식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도 헷갈린다든지 이한열 열사를 부마항쟁에 빗댄다든지 아무튼 어찌되었건 앞으로 저는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정말 기대되는 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어떤 권한을 남용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본인이 어떤 이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할지 참 기대됩니다. 네. 네. 특보님 평상시에 윤 후보의 생각이 지금 인터뷰에 담겼다고 그대로 담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왜 그 단어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느냐? 법을 넘어서는 통치를 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치열하게 이제 앞으로 넉 달 동안 양측의 치열한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 당이 그리고 양 후보가 공격 취해야 할 때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좀 선의의 어떤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장경태 의원님. 저는 정말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요. 예. 1,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 입장은 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다고 반대하시다가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급하자고 먼저 이야기하셨다가 4차 재난지원금 또 반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삶,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모든 분들께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 안을 먼저 국민의힘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토론이 가능하고 또 이 반대와 어떤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작년만 해도 백신 공급 늦다 했지만 사실 어찌되었건 이 작년에 어땠습니까? 독감 백신 공급하라고 했던 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이 최소한 좀 일정한 저희가 상식선에서 좀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할 텐데 아니 코로나 백신 공급 안 된다고 하면서 독감 백신 먼저 공급하라고 하는 정당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어찌됐건 앞으로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었으니만큼 좀 더 정말 민생 현안, 노동 이슈 또 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만큼은 가슴을 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 특보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일단 여당 내의 의견과 청와대 정부의 의견을 합치시킨 다음에 주장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백신 얘기, 코로나 백신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청와대에 계십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뒤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두 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공보특보 윤캠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